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1, 수학 2에서 강의를 맡은 정종영입니다. 이번 10월 학력평가 앞에서 치러졌던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공통수학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9월 모의평가와 다른 한 가지는 수학 1에서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 문항 정도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수학 2에서는 고난도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항이 3문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과 수학 2 사이에 난이도에 조금 편차는 있었지만 그래도 수학 2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러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굉장히 적절한 문항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평가원의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면요. 이 최고난도 문항의 난이도는 다소 낮아지고 그리고 반면에 4점짜리 문항들의 변별력은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계산 과정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 계산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다만 다양한 상황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들을 충분히 그려본 경험치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들을 많이 그려보았어야 그런 경험치들이 쌓였을 때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30여일의 시간 동안 그래프들을 충분히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미분 가능성,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 세 개의 주제는 고난도 문항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니까요. 여기에 대칭성과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비례관계들도 조금 살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EBS에 여러 가지 실전 모의고사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뭐 연계교재랑 기출문항들 다 풀어보셨다면 실전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시면 시간 안배하면서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120% 발휘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우리 수학 2 11문항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부터 시작입니다. 정적분의 단순 계산이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입니다. 그때 주어져 있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3분의 1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0부터 3까지입니다. x 자리에 3 넣고 0 넣고 빼는 건데 0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3만 넣으면 끝나네요. 3을 대입합니다. 9 더하기 3 정답 21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보다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거죠. x축과 접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x축과의 교점이 어디니? 그러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나는 x는 0에서부터 x는 3까지 이 정적분한 값은 넓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한번 평행이동을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1만큼 쭉 옮겼습니다. 어떻게 되니? y는 x제곱이요.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적분 구간도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더라도 당연히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 1. 처음에 주어진 식을 그대로 정적분 계산했다면 이제 방법 2.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제곱 dx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x의 세제곱 x 자리에 4 넣고 1 넣고 뺍니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64에서 1을 빼는 거죠. 63을 곱하는 거니까 정답 21이네요. 에이 선생님, 그냥 정적분 계산하나 평행이동해서 정적분 계산하나 사실 계산 과정에 있어서 차이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생각하는 게 더 간단해요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4점짜리 문항들을 대비하는 고난도 문항들을 대비하는 중상위권 이상의 친구들이라면 복잡한 계산을 평행이동으로 다소 간단하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 분명히 4점짜리에서 좀 힘이 될 테니까요. 이런 방법도 같이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5번으로 갑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찾는 것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죠. 아마 이번 수능에서도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불연속인 순간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찾아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출제 문항 후보지만 얘는 조금 독특하네요. y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2차 함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x는 1에서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세요. 2차 함수는 말이야 원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야.
근데 fx는 단 한 번,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단 한 번, 언제? x는 1에서만 불연속이야. x는 1에서 연속인 함수와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도록 하세요. 곱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fx라는 애랑 gx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곱했을 때 fx 곱하기 gx가 되는데, 개념,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불연속인 함수 gx를 곱해서 곱이 연속이 되도록 하세요. 기출문항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이. 근데 불연속이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가 a일 때, 그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fx는 연속이니까 좌극한도 우극한도 함수값도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얘들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k, 베타 k, 감마 k가 되는데 얘가 같아져야 되니까 k가 0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지. 연속과 불연속이 곱해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 연속이 되는 얘가 중요한 거야. x가 a에서 함수값도 좌극한도 우극한도 다 0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죠. 얘가 연속이야. fx라는 애랑 곱해졌는데 얘 불연속인데 연속이잖아. x는 1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돼. 얘를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g1이 0이 돼야 된다고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얘가 0이 되어야 하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사실 5번에 나오기에는 조금은 더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개념을 몰라요. 그러면 정말 쟤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x가 1에서 연속입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생각? 그럼 얘 이런 거 아니야? 1 더하기 a 더하기 b. 얘도 1 더하기 a 더하기 b, 얘도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여기 fx라는 애는 좌악한 우극한 함수값이 달라요. x는 1에서 좌악한이 얼마니? 1이지요. 우극한은 얼마니? 3이지요. 함수값은 얼마니? 1이지요.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에 1을 곱한 값과 1 더하기 a 더하기 b에 3을 곱한 값이 같아야만 하니까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정답 마이너스 1이야.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 5번이었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7번. fx가 절대값 x 더하기 3이에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V자 모양. 짜잔. 여기 x가 마이너스 3이죠. y는 fx입니다.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보면 얘는 연속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뾰족한 점이 있어. 단 한 번, 언제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만 얘가 불연속입니다. 다시 미분이 불가능하죠. x가 마이너스 3만 아니면 미분 가능합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어져 있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 그래서 뾰족한 모양이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순간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그 순간에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구나. f 프라임 a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fx라는 건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fx랑 gx를 곱했는데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언제? 실수 전체에서.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gx는 원래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근데 fx는 단 한 순간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x는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fx 곱하기 gx가.
앞에서 했던 개념이랑 같이 정리합니다. 앞에서는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도록 했고, 이번에는 미분 불가능과 미분 가능을 곱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고 싶은 거야. 오케이. fx 곱하기 gx가 있습니다. 얘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 계수가 있어야 된다며. 미분하면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x입니다. 나는 fx 곱하기 g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어.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f'-3 곱하기 g-3 과 f-3 곱하기 g'-3 얘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오른쪽은 문제될 게 없어요. 함수값 있고요. g'-3도 있습니다. 근데 함수값이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야. 돼요? 왼쪽에 있는 얘가 문제야. f'-3 얘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좌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곱했는데 값이 있어야 된다고. 얘는 좌우가 달라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곱해서 이 값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0을 곱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좌미분계수에 0을 곱해도 우미분계수에 0을 곱해도 0이 되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야. g-3이 0이어야 돼? 그러면 g-3은 얘가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0이 되어야 하니까 a는 얼마? a가 6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 돼요? 미분 가능한 것과 미분 불가능한 것을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해지려면 어때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거고요. 선생님, 만약에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fx 곱하기 gx를 정말 나열해 보셔야 됩니다. 구해 보셔야 돼요. 절대값이 있잖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이렇게 나온다고. 언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근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 더하기 3에 2x 더하기 a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비교하시려면요, 위에 있는 건 미분해보고 아래에 있는 건 미분해서 미분한 식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똑같은 모양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이유는 고난도 문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2에서 고난도 문항 충분히 많이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상황들이 어떻게 일반화되는지들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이었고요. 이제 4점짜리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얘도 함수의 그래프만 여러 번 그려봤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gx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3이 있고요. 여기 a가 있어요. 근데 y는 x-a라는 역시 a, 0을 지난 직선이거든요. 맞지? 근데 y는 fx라는 애가 2차 함수야. 그럼 분명히 곱하고 나면 gx는 얘는 절대값 안에 누가 있어요? 3차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단 한 번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x는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선생님,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성은 항상 x축과의 교점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곱하고 나면 얘는 x-a에 2차 함수인 fx가 곱해져 있는데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이 더 있거든요. 언제? x는 a에서. x는 a에서는 어떻다는 이야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걸 해봐야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a분의 gx-ga랑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a분의 gx-ga랑 얘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인데 서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 선생님, 그럼 a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을 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그때 GA라는 건 0이니까 문제될 게 없고, 근데 GX에는 절대값이 있잖아요. 근데 얘를 앞으로 뽑아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냐면 x가 a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그럼 얘를 뽑아내고 나서 여기에 절대값 fx 한번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a분의, 이번에 x가 a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와주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돼요? 그럼 얘 약분해요. 얘 약분해요. 오! FA가 0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거지. 2차 함수 fx는 여기 a, 0을 지나야 돼 이런 거지. 근데 x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니까, 오! 여기에서 x축이랑 만나니까 이렇게 y는 fx가 그려져야만 하는구나. 그래야 gx는 절대값 안에 x-a라는 인수가 2개, x-3이라는 인수가 하나,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요. 돼요? 이런 모양들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x축이랑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x축이랑 얘가 쭉 올라가다가 뚫고 가고 한 번 접하고, 이렇게 할까요? 여기 위에서 내려오다가 뚫고 갔다가 한 번 접하고 한 번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y는 fx가 있어요. x축이랑 세 번 만납니다.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x가 감마일 때. 그럼 x는 알파일 때 뚫고 지나가고요. x는 베타에서 접하고요. x는 감마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6차 함수라고 하면, 그럼 이런 모양인 거지. 감마의 세제곱. 인수가 하나 있으면 뚫고 지나가고요. 인수가 2개 있으면 접하고요. 인수가 3개 있으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요.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냐고. 그러면 절대값을 빵 씌우는 순간 절대값 fx는 말이야, 꺾어 올려, 꺾어 올려, 꺾어 올려. 베타랑 감마일 때는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근데 x는 알파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불가능해? 아, 인수가 하나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아, 절대값 안에는 말이야, 얘는 x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x-3이라는 인수가 있어. 근데 x-1이라는 인수가 있잖아. 얘는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어디에서 온다? 함수의 그래프를 충분히 많이 그려본 경험에서 온다. gx의 극대값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a에서 3에서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데 꺾어 올렸어. 접하고 짝,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맞지? 돼요? 극대값이 32래. 근데 이거 언제 나타나니? 이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말이야, 얘가 y는 hx 3차 함수라고 하면 극대값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겠죠. 극소값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비례관계, 성질처럼 꼭 아셔야 돼요. 교점과 접점과 또다시 접점과 교점이 있으면 이때 x좌표 사이에 비율이 있는데 얘가 1대 2대 1이다. 간격이 1대 2대 1.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비례관계입니다. 돼요? 원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거지. 그러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32였던 게 얘가 플러스 32가 되어버린 거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x-a의 전체 제곱 그리고 x-3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32였다는 거지. 원래는.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하긴 비례관계를 쓰는 게 제일 간단하지. 여기에서 K만큼 차이나 여기에서 2K만큼 차이나 그럼 얘는 3-3K라고 하고 얘는 3-K일 때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이건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기출문항들 좀 풀어보셨어야 이런 비례관계들을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돼. 나는 이런 비례관계 몰라. 그러면 정말 정직하게 얘를 미분해 보셔야 돼요. 미분하고 나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계산 대신에 개념으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y는 x-3 플러스 3k의 전체 제곱 그리고 x-3입니다. 이때 x자리에 3-k를 대입했어요. 3-k를 대입했습니다. 4k의 2k죠. 2k의 전체 제곱 곱하기 여기에 넣으면 마이너스 k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k의 세제곱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32인 거지. 따라서 k의 세제곱이 8입니다. 제가 길이를 k라고 했기 때문에 k는 얼마? k는 2가 되는 거지요. k가 2. k가 2니까 당연히 이때 a라는 건 마이너스 3이 되면서 fx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f4의 값을 구하세요. 얘는 7 곱하기 1, 그래서 정답은 7이네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 처음에 미분 불가능한 순간을 보는 순간 gx를 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선생님 저는 정말 다른 개념은 몰라요. 그러면 이것 미분해 보시라고 했어요. 미분해 보세요. 근데 개념을 압니다. 그럼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그래서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10번이었고요. 12번으로 갑니다. 12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위에 점P가 있고요. 원의 그은 접선 중에 접점을 A와 B라고 하자.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t-2분의 st분의 t-2 곱하기 st분의 tt가 있고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t의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st분의 tt가 있습니다. t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가 이거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t가 한없이 커질 때 얘는 최고차의 개수비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가? 근데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애는 있지. 얘를 st와 tt 삼각형 OAB의 넓이를 st라고 했어요. 삼각형 PBA의 넓이를 TT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넓이를 구할게요. 삑. 그럼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실 넓이가 아니거든요. ST분의 TT거든. ST분의 TT 그려봅시다. 삼각형 OAB 이 넓이와 삼각형 PBA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야. OAB의 넓이가 ST 그리고 PBA의 넓이가 TT. 얘들의 이제 비율을 알고 싶다는 거죠. 비율.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얘가 수직이야. 수직. 선생님 이렇게 둘을 쫙 찢으면 둘이 합동이니까 여기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분 AB와 선분 OP가 만나는 교점 얘를 M이라고 하면 직각삼각형 세 개가 다 닮았다는 거죠. 삼각형 MA랑 닮았습니다. 누가? 삼각형 AMP가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닮았고요. 밖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닮았어요. 삼각형 OAP까지. 얘가 다 닮은 거야.
닮음이 직각사각형을 찾아야 되는 거지. 보이죠? 그러면 가보자. 삼각형 ST의 넓이는 말이야.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B의 길이 곱하기 3분 OM의 길이. 삼각형 P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도 3분의 AB의 길이 3분 PM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결국에 ST분의 TT라는 건 2분의 1 AB 약분하고 나면 얘는 PM의 길이 분의 OM의 길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PM의 길이 분의 OM의 길이. 아니 3분의 길이비. 3분의 길이비 얘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그죠? 3분의 길이비. 야, 분모 문제 바뀌었다. 그죠? 얘가 OM분의 PM. 근데 PM이라는 걸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PM에 OM을 더하면 OM 더하기 PM은 얘가 OP니까. 그럼 PM이라는 걸 3분 OP의 길이 빼기 3분 OM의 길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얘를 다시 찢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분 OM의 길이 분의 3분 OP의 길이 빼기 1이야. 1 빼기 1. 3분 OM의 길이 분의 3분 OP의 길이 얘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3분 OM 3분 OP 빙고. 3분 OM 그때 이 빗변 A 역할을 하는 게 3분 OA 원의 반지름입니다. 3분 OM의 길이 대 2는 닮았으니까 3분 OP의 길이 얘는 2대 3분 OP의 길이 이렇게 오는 거네. 3분 OM의 길이와 3분 OP의 길이를 곱하면 곱이 4예요. 그러니까 3분 OM의 길이라는 건 3분 OP의 길이 분의 4라고 바꿀 수 있어요. 얘를 그대로 넣는 순간 이렇게 되네요. 4분의 3분 OP의 길이를 제곱한 것에서 1 빼는 것. 전피의 좌표로 알죠? 얘가 t, t제곱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는 4분의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빼기 1이니까 4분의 불러보세요. t의 4제곱 마이너스 8t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6인데 4를 뺐어 플러스 12네요.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st분의 tt라는 건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네. 4분의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와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끝났죠? t에 대한 4차 함수입니다. 그대로 대입해요.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t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여기에 t제곱 마이너스 3 약분해 주시고 t 마이너스 1을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면 얘는 4분의 4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1이네요. 됐죠? 한 번 더 이제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에 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뒤에 똑같이 4분의 t 제곱 마이너스 4 t 제곱 마이너스 3 최고차의 개수비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니? 얘는 4분의 1이지. 둘을 다 하세요. 정답 4분의 5가 되네요. 됐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별표 하나 어렵게 출제된 고난도 문항. 주어져 있는 삼각형들로부터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주고 그리고 넓이 b를 선분의 길이 b로 표현하는 것, 닮음을 이용해서 t에 대한 4차 함수를 찾아주는 것. 12번이었습니다. 이번 수학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들이 어렵죠.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가 12번이고요. 지금 푸는 문제가 13번인데 12번이 더 어렵습니다. 13번은 쉬워요. 3차 함수 gx가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럼 당연히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야죠. G'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야. 근데 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근데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X축에 접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 X축과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가 A제곱 마이너스 3B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제곱이 3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기억은 어때요? 기억은 참이지요. 이제 얘를 가지고 니은과 디귿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조건. 여기다 써볼까요? 조건. 2배의 fx는 말이야. gx라는 애는 얘잖아.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여기서 빼는 거야. 마이너스 x를 넣은 걸. 그럼 마이너스 x를 넣으면 홀수 차수인 애들은 부호가 음수, 마이너스. 근데 짝수 차수인 애들은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되지. 2차항 없어지고요. 상수항 없어지고요. 오, 그러니까 얘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2bc. 아, fx라는 건 말이야. x의 세제곱 2bx였으니까 플러스 bx가 되었습니다. 얘가 3차 함수. 원점을 지나네. 원점에 대한 대칭이 했는데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b입니다. 아래로 블록하잖아. 꼭지점이 여기가 0,b. 얘가 y는 f'x. 근데 보기 기억을 보면 a제곱보다는 3b가 크거나 같다고 했거든. 근데 실수인 a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일 거고 b가 0 이상 아닙니까? b가 0 이상이야. 아,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꼭지점이 0,b니까.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x축에 통치고 이렇게만 가는 거네. 그러니까 f'x는 어때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하죠? 니은은 어때? 니은은 거짓. f'x가 0이 되는 순간은 없거나 단 한 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f'x는 0은 0,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한다는 게 거짓인 거죠. 근데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면 어떨까? 실근을 갖는다면 b가 0일 때네. 그럼 b가 0이야. b가 0. 그럼 b가 0이니까 당연히 a도 얼마야? a도 0인 거지. a도 0인 거지. 그러면 gx가 x의 세제곱 이렇게만 되는 거죠. x의 세제곱 오케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나면 x의 제곱 플러스 c니까 g'x가 3x의 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g'1은 3이 됩니다. 디귿도 거짓이네요. 기억 하나만 옳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참, 니은과 디귿은 거짓, 정답은 기억이네요. 역함수를 갖지 않는 3차 함수 gx,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fx도 찾아줬을 때 위에서 나온 a와 b에 대한 조건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풀다 막혔어? 위에 보기 중에 기억과 니은 중에 얘를 풀어낼 수 있는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되겠네요. 15번으로 갑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최고난도 문항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4, f0도 0, f'0도 0. 이걸 만족하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으면 0,0을 지나. 근데 이때 0,0에서 접하지. 접한다.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고요. fx는 4배의 x제곱. 근데 나머지 인수를 하나를 몰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까요?
됐죠? fx라는 애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k의 값에 따라서 fx가 될 수 있는 모양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 경우 k가 0일 때입니다. k가 0일 때는 말이야, 그때는 fx가 4x의 세제곱이네요. 0,0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삼중근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돼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작아? x축이랑 k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잖아. 여기 k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0에서는 접하게,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요. fx는 4x의 제곱, 여기에 x-k, k가 음수일 때입니다. 됐지? 마지막 세 번째 경우네요. k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이번에는 x축이랑 0에서 만나고 k일 때 만나는데 0에서 접하고 k일 때 뚫고 지나가니까 오케이, 이 경우에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구나. k가 0일 때,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클 때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gx라는 애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이 gx라는 애는 누구니? 고난도 문항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요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함수 하나를 잡아볼까요? hx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야.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얘를 적분해서 라지 ft에 t자리에 x 넣고 0 넣고 빼보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닙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0. 돼요? 근데 여기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h0은 0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h'x가 fx라는 것.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보는 순간 해야 되는 건 딱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주고, 그러면 hx라는 건 결국에 x에 대한 4차 함수야. x에 대한 4차 함수인데 원점을 지난다는 거지. 원점을 지납니다. 이런 상황들 이해한다면, 그럼 선생님 ft라는 애가 얘 아닙니까? ft라는 애가 얘는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4kt의 제곱 아닙니까? 4t의 세제곱 빼기 4kt의 제곱. 그러니까 hx라는 애는 말이죠, 넣고 계산해보면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x의 세제곱. 뒤에 적분상수 c 없어도 되는 거 이해해요? h형 0이니까. 그러니까 4차항과 3차항만 있지 2차항, 1차항과 상수항이 없어요, hx는. 이런 모양이네. 그러면 gx라는 gx는 x가 c보다 작을 때에는, 그때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k 곱하기 x의 세제곱, 얘가 x가 c보다 작을 때. 더하기 5죠. 더하기 5. x가 c보다 작을 때. 반면에 절대값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k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 얘는 x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렇게 gx의 모양을 생각했는데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gx라는 말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니? c의 값에 따라서 얘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c를 경계로 왼쪽은 fx를 적분한 거죠.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3차 함수 hx를 5만큼 들어 올리는 거고, c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hx를 아래로 3분의 13만큼 평행이동하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꺾어 올리는 거죠, x축 아랫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어떤 범위에서 자르는지에 따라서, c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얘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가 하나밖에 없을 때, 선생님 그러면 hx라는 애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hx라는 애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도함수야.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거지. 아래로 블록합니다.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한데 얘가 0,0을 지나니까 첫 번째 경우에 y는 h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죠? 두 번째 경우는 말이야. 그럼 얘가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면 감소하다가 k일 때, 그리고 다시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여기가 0일 때지.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지? x축과 y축.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요. 여기가 k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됐지? 근데 생각해봐. 얘가 이런 거야. 선생님, 여기에다가 C를 넣잖아요. 여기에다가 C를 넣잖아요. 어쨌든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니까 X는 C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거든. 그렇게 되도록 하는 GX를 찾는 거야. 그럼 C를 넣었어요. HC 더하기 5. 여기에 C를 넣었어요. HC 마이너스 3분의 13. 여기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가 같다는 거지. 그럼 쟤 한번 가지고 봅시다. 지금 우선 그래프들은 다 그려봤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HC 더하기 5랑 그 다음 절대값 HC 마이너스 3분의 13 얘랑 같아야 된다고. 이걸 성립하게끔 하는 C가 오직 하나 있다는 이야기야. C가 오직 하나. 선생님, 만약에 얘가 그대로 나오면 HC 더하기 5랑 HC 마이너스 3분의 13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없죠. HC가 상수니까 여기 5를 더한 거랑 여기 3분의 13을 뺀 거랑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HC 더하기 5랑 마이너스 HC 더하기 3분의 13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2배의 HC가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HC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하는구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런 애가 있을 수 없어. 두 번째 경우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면 되겠네. 여기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되면 되겠네. 그러면 딱 잘랐을 때 K를 기준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1이야? C랑 K랑 같은 거네. 그럼 왼쪽은 얘를 5만큼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4. 오른쪽은 얘를 3분의 13만큼 내렸다가 꺾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4.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겠네요. K 자리에 그대로 넣습니다. HK라는 HC가 말이야. HX는 이렇게 쓸까요?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K 곱하기 X의 세제곱인데 K랑 C랑 같아요. 그래서 HC는 K라고 쓸까요? HK는 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K의 4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K의 4제곱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K는 얼마니? K가 1이거나 혹은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됐지? 선생님,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네. 얘가 K가 플러스 1일 때네요. 그럼 이 경우에 얘는 왼쪽은 얘를 따르고 오른쪽은 꺾어 올려서 따르는 거고 여기 GX라는 애가 지금 K가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달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써봅시다. GX라는 애는 두 가지로 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5야.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반면에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이야 절대값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른쪽에서는요. g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5죠.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 반면 아래에서는 절대값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입니다.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포인트는 h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k의 값을 찾았어. 그럼 그때 gx라는 애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나한테는 h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1일 때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때는 1을 아래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절대값 1 더하기 3분의 4 빼기 3분의 13이 되죠. 그럼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 2니까 2네요. k가 1일 때는 1을 위에 넣거나 아래 넣거나 똑같죠?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5가 되니까 얘는 3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4.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 문제를 해석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출제자의 평가 의도, 출제 의도는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걸 겁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있어.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데 연속성도 나왔어. 최고난도 문항으로 낯선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gx라는 애가 실수연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c의 개수가 1이 될 때 이걸 마치 조건부 확률처럼 이걸 만족하는 gx와 c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gx가 연속인 함수가 되니까 gx가 연속인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 이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라고 내는 문제죠.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조금 해석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 뭔가 이상해, 그래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왔던 그런 고난도 문항에서 쓰였던 소재들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중의적인 표현처럼 앞에서 이걸 얘를 만족하는 연속이 되도록 하는 c는 하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c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얘가 뭐 불연속이 될 때도 생각해야 되지 않아? 뭐 연속인 함수 gx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조금 표현이 모호하지 않나? 물론 그런 의심은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수능에서는 훨씬 더 명확한 표현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무언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15번에서 중요한 건 뭐니?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gx와 c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지 거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 문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뭐 그런 방법들은 저도 이제 자료실에도 올려드리고 혹시 교육청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객관식 15번은 우선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단답형으로 갑니다. 단답형에 있어서 앞쪽의 문항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fx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미분계수 구하세요. 미분합니다. 4x 더하기 a 도함수 찾아내고 f 프라임 2의 값은 8 더하기 a가 되는데 얘가 18이래. 그럼 a는 얼마니? a가 10이 되는 것. 단순한 미분계수의 계산. 그럼 미분계수 단순 계산 문항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죠. 당연히 맞춰주셔야 되고 17번 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습니다. 그때 속도 vt가 주어져 있어요.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죠. 직선입니다. 시각 t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y는 vt. 지금 여기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12.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3이 되는 거 자연스럽죠. 무슨 말이니? t가 3일 때까지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t가 3을 지나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죠. 수직선 위에서 점피의 운동을 바라본다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t가 3일 때까지.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고 했어요. 위치를 찾는 건 적분 계산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 부호를 생각하면서
정적분을 나누어서 해줘야 되는 거죠. 3까지는 도함수가 플러스지만 3부터는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결국에 이때 넓이 S1과 넓이 S2를 구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S1, S2 더해달라고. S1은 어떻게 되니? 직각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 S2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죠. 그럼 앞에서 18 나오고 뒤에서 2 나오니까 정답은 20이네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1차 함수일 땐 정적분 굳이 할 필요 없이 삼각형의 넓이, 직각삼각형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20번으로 갑니다. 20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하고 생겼어. 근데 f0이 0이니까 원점을 지나네요. 원점을 지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대칭성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는 거지요. 자, 20번의 문제 포인트. f의 1-x와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x 얘가 같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넘겨서 생각해보면 f의 1-x 더하기 f의 1 플러스 x 합이 얼마? 합이 0인 거죠. 합이 0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2로 나눠도 0이야. 그 x는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함수값의 평균이 0이라는 거네. 아, 그럼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럼 여기에 x는 1을 경계로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 x는 1을 경계로 1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애들, 얘들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1,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야기구나. 1,0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이야기구나. 좀 어려워. 그럼 이런 생각 굳이 하지 않으셔도 천천히 갑시다. x에 0 대입했어요. x에 0 대입하면 f1과 마이너스 f1이 같아요. f1이 0이잖아. 이건 되죠. x에 뭐 대입해볼까요? 1 대입했어요. 1 대입하면 f0과 마이너스 f2가 같은 거잖아. 근데 f0이 0이니까 f2도 0이네. 0,0 지나고 1,0도 지나고 2,0도 지나고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1,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찾아보지 않아도 x축과 만나는 교점,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찾기만 하면 끝입니다. fx는 x의 x-1, x-2 이렇게 되네요. 됐지? fx와 마이너스 6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래. 그러면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되겠네. x의 x-1, x-2 얘랑 마이너스 6x제곱이 언제 같아지니? 넘기면 플러스 6x의 제곱이 될 테니까 x를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6x 이렇게 모양이 되지. x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x랑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만나는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지.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대칭이네. 그럼 여기의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한쪽만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그지? 그럼 s라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dx 여기에 2배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2배 0 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정적분 계산에 여기 마이너스 2배 해야 되겠다. 부호가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정적분 계산하면 4분의 1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니까요. 계산 2분의 1이네요. 4배 하세요. 정답
2입니다. 우선 주어져 있는 표현으로부터 대칭성을 먼저 찾으셔야 하고요. 그럼 fx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식을 찾고 나면 열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만나는지를 찾고 부호 생각하면서 정적분 계산. 대칭성이 있으니까 한 번만 해서 2배. 근데 x축 아래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는 거지. 20번이었습니다. 대망의 22번 마지막 문제네요. 22번도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친구들이라면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A는 0보다 커, fx는 x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gx라는 애는 절대값 안에 x랑 x-2가 있고 여기에 gx를 곱했는데 x 곱하기 x-2에 괄호에 절대값 fx 빼기 a. 와, 표현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조건가에서부터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gx를 찾는 거죠. 난 gx가 궁금해. 그러려면 앞에 붙어있는 얘를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숫자로 나눌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으로 나눌 때에는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 순간들을 빼야 하는 거지. x가 0이면 안 돼요. x가 2면 안 돼. 조건가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건 gx라는 애는 말이야. 절대값 x의 x-2 분의 x의 x-2 여기에 절대값 fx 빼기 a. 근데 이건 언제 가능한 이야기니? x가 0도 아니고 x가 2도 아닐 때 이런 거지. 여기까지 됐죠? 선생님 그러면 0일 때, 2일 때 빼고 나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0과 2를 제외하고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범위로 나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gx라는 애는 말이야.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니까 곱해서 플러스 그대로 나와서 약분하면 아우 절대값 fx 빼기 a가 됐어. 0과 2 사이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에 fx 빼기 a 절대값 fx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a 빼기 fx라고 하셔도 됩니다. x가 2보다 클 때는 플러스니까 똑같이 약분하고 나면 절대값 fx 빼기 a가 되지요. 얘가 바로 gx야. fx라는 애는 3차 함수인데 말이야. x내에서 딱 잘라서 x는 a를 경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0일 때랑 2일 때랑 어쨌든 이 gx라는 애가 여기에 있는 gx라는 애가 x는 0이랑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x는 0, x는 2 기본적으로 먼저 연속이 되어야겠네요. 연속이 돼야겠네. x는 0에서 연속이 되려면 0 넣고 0 넣죠. 절대값 f0 빼기 a랑 마이너스 절대값 f0 더하기 a가 같습니다. 그럼 얘를 넘기고 나면 절대값 f0이 a가 되는 거지.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두 개 아니야? f0이 플러스 마이너스 a 여야 하고 그리고 f0이 a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0을 넣으면 g형도 0이네. g형도 0이네. g형은 0이네. 이런 걸 찾는 거지. 되지? 이번에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절대값 f2 플러스 a랑 절대값 f2 마이너스 a가 서로 같습니다. 넘겨요. 절대값 f2가 a랑 같습니다. 따라서 f2가 플러스 a거나 마이너스 a거나 근데 g2는 0이거나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주어져 있는 함수 gx로부터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 우선 찾았어요.
조건 가는, 조건 나는 우선 연소인 것까지 써먹었어. 근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 미분 가능이라는 걸 안 써먹은 거죠. 근데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내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다면 만약에 y는 a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 x가 0이야. 여기 0,a라는 점이 있는 거지. 0,a라는 점을 지나요. 누가? fx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쫙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gx는 어떻게 되니? 선생님, a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얘도 0이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얘를 뒤집어서 올린 거니까 그럼 gx라는 애가 이렇게 되겠네요. y는 gx라는 건 여기 x축이 되면서 얘가 0,0이라는 점이 되면서 왼쪽에서는 그대로 오지만 오른쪽에서는 꺾어내리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이건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뚫고 지나가면 안 되네요. 여기를 만나야 되는데 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f 0이 프라임 0이 0 f 프라임 2가 0 이 조건들을 그래프를 그려본 경험으로 찾아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대수적으로 식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식으로 확인해 봅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그때 x-a분의 gx-g0 과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a분의 gx-g0이 서로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죠? 근데 봐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라고. 여기 얘는 어차피 G형은 0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a 분의 절대값 fx 빼기 a랑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여기 0이죠. 쏘리. 0. 그럼 x분의 이렇게 하는 거지. x분의 절대값 fx 여기에 부호 바꾸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됐지? 근데 a라는 애가 선생님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f0이 얘가 a예요. 근데 a가 0보다 커요. 만약에 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 경우에 생각을 하면 선생님 그러면 얘가 어쨌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x분의 fx가 그대로 나오겠지. 얘가 양수니까. 빼기 a인데 얘가 f0 되는 거고. 얘랑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x분의 이번에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f0이 되니까 빙고! f'0의 좌극한이죠. 이렇게 써볼까요? f'0의 우극한이지. 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 다시 얘는 f'0이고 얘는 마이너스 f'0이고 어차피 fx 자체는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죠.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있어서 위와 같이 같고요. 따라서 f'0이 0인 거야. 똑같이 하면 f'2가 0이 되니까 얘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서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대칭이동을 이해하면서 바로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가능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교권들은 다 찾았네요. fx 찾으러 갑니다. fx라는 건 말이야. 얘가 x가 0일 때 플러스 a 혹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0일 때 0,a나 0,-a를 지나면서 얘가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에도 여기 2,a나 2,-a를 지나면서
얘가 접해야 되는 거지. 그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와우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이제 fx 찾으러 갑니다. 2대 1 여기 3이야. fx는 x라는 인수 2개 그리고 x-3이라는 인수 하나 여기 a 짠 붙은 거야. 이거 되나? 0 넣으면 a, 3 넣어도 a. 좋아요. 근데 f2는 2를 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인데 얘가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하니까 2a가 3이다. a는 2네요. 조건을 해석해서 fx를 그려내는 것까지 사실 이 상황들이 함수의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복잡해지고요.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짜잔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 내려오는 이 부분 얘도 중요하지. 얘도 중요하지. 최고난도 문항은 항상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그렸어. 그럼 그 그래프를 보고 함수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인수정리. 이제는 G3A의 값을 구합니다. A가 2니까 G6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G6의 값은 절대값 F6 마이너스 A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넣는 거니까 36 곱하기 3에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여기에 마이너스 A 이렇게 가는 거지. 어쨌든 A가 양수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나면 정답은 얼마? 108이 되겠네요. 좋은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그려내고 그로부터 식을 찾아내고 항상 우리 최고난도 문항에서 자주 쓰였던 주제들입니다. 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런 수학2에서 최고난도 문항에서 출제되는 여러 가지 소재들 꼭 공부하시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 남아있는 32일 동안 잘 정리하시면 수능에서는 분명히 여러 문제들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0월 학력평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이 나고 한 문항 한 문항 곧 씹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리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